미국과 캐나다의 171가지 제품을 조사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50% 제품만 적합했습니다. 이렇게 개판이었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정세훈 약사입니다. 오늘은 오메가3 산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결론만 놓고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난 결론만 보고 끝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싹 무시하고 뒤로 가셔도 돼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정확히 이해하고 싶으신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심플한 주제를 가지고 정말 강한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 꽤 그래도 자료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실망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럼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오메가3라는 광고, 유통기한 끝까지 과연 보장이 될까요? 산패도가 중요한 이유와 오메가3 제품을 고르는 방법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메가3 지방산 산패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메가3는 모두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ALA, EPA, DHA 모두 오메가3에 속하는데, 이런 이중결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 지방산들은 이 이중결합이 풀리면서 다른 것들과 결합하기가 쉽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불안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산소와 결합을 하면 산패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일례로 포화지방산 중 하나인 스테어릭 액시드, 자, 깔끔하죠? 이중결합 없습니다. 뭐 어디에 끼어들 틈이 없어요. 이런 안정한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에 불포화지방산은 좀 불안정한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패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이 산패를 잘 막아줘야겠죠. 왜 그렇게 산패를 막아주는 게 중요하냐? 산패된 오메가 지방산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체기관의 손상, 염증, 암 유발, 동맥경화증, 악화 위험, 별의별 위험을 도사리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이런 산패된 오메가 지방산을 먹는다는 거는 튀김에 쩔은 그런 기름을 먹는다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죠. 이런 기름이 몸에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산패된 지방산을 먹으면 왜 그게 몸에 안 좋을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야기가 좀 더 쉬우실 겁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세포에는 세포막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포막은 오메가3, 오메가6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불포화 지방산들이 구조가 이상하고 산패되고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막이 정상적이지 못하겠죠. 세포막이 정상적이지 못한데 그 세포가 정상하고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지 못한데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좀 폭넓게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지방산이 산패됐는지를 의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색이 좀 탁한 경우 의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캡슐이 좀 물렁하고 끈적거리는 느낌이 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캡슐이 외부 자극에 노출이 많이 됐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캡슐을 터뜨렸을 때 캡슐 안에 든 기름에서 역한 비린내가 나는 경우, 실제로 오메가3 비린내 때문에 못 먹는다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전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본인이 민감한 걸 수도 있지만 상당수는 산패된 기름을 드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이것이 제품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개별 포장에 대해서 너무 신뢰를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식의 개별 포장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실제 예로 제가 예전에 판매했던 제품 중에 이런 개별 포장된 오메가3 제품이 있었어요. 좀 판매를 하다가 이제 판매를 그만하려고 생각할 때쯤이 돼서 이제 남은 제품이 한두 통 있어서 그걸 이제 그냥 제가 소비를 하려고 가져왔어요. 유통기한 한 1년 반 정도 남았던 그런 제품입니다. 집에 와서 씹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비린 거예요. 역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별 포장은 말 그대로 그냥 오메가3를 개별로 포장을 했을 뿐이에요. 그 개별 포장을 함으로써 병 포장에 비해서는 약간 더 좀 오래 두고 먹기가 용이할 수는 있습니다. 병포장은 개봉을 하셨으면 매일매일 꾸준히 챙겨 드셔서 빨리 소진을 시켜주시는 게 옳지만, 개별 포장이 돼 있으면 그래도 조금 까먹고 드시거나 이런 식으로 드셨어도 상대적으로는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절대로 지방산의 산패를 막아주는 건 아닙니다. 지방산의 산패를 막아주는 건 제조 과정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만들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산화 방지 처리를 잘했는가, 요게 판가름하는 거예요. 지방산의 산패를 그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는 무엇이 있을까? 자, 요거 PV와 AV 그리고 토톡스라는 개념을 여기서 좀 이해는 하시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PV는 퍼록사이드 밸류라고 과산화물 수치, 초기에 증가를 했다가 후기에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수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니시딘 수치라고 AV가 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자, 이런 두 수치의 단점들을 보완한 토톡스라는 수치가 있어요. 자, 이거는 꾸준하게 증가를 하면서 AV와 PV 모두 반영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국제 기준에서는 중요한 수치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 기준을 한번 보시면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IFOS, USP, EP, GOED, 그리고 식약처 이렇게 있는데, 식약처는 산패 검사를 시작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검사 항목이 국제 기준에 비해서 많이 적어요. 이 산가와 과산화물가 두 가지만 측정을 하고 있고요. 다른 곳들에서는 아니시틴가와 토톡스 모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측정은 해서 다행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검사조차 안 했기 때문에 정말 오메가3 제품들이 쉽게 말해서 개판 5분 전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도 맹점이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치명적인 맹점인데, 자, 산패 검사 해가지고 산패 문제 없으니까 허가를 냈다. 그럼 문제 없으니까 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세 가지 문헌을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에서 32가지 제품을 조사를 한 거예요. 뉴질랜드 안에서 유통되고 있는 오메가3 제품들. 자, 이게 2015년 문헌인데 83% 제품이 PV 초과, 25% 제품이 AV 초과, 50% 제품이 토톡스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8%만 적합했어요. 92% 제품은 셋 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호주입니다. 이거는 2019년 꽤 따끈한 문헌이에요. 26가지 제품을 조사했어요. 여기에서도 38% PV 초과, 25% AV 초과, 그리고 33% 토톡스 초과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2015년에 발표된 문헌, 이번엔 북미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제품들이에요. 미국과 캐나다에 171가지 제품을 조사를 했어요. 17% PV 초과, 41% AV 초과, 39% 토톡스 초과, 결과적으로 50% 제품만 적합했습니다. 요새 많이들 드시는 크릴 오일은 괜찮을까요? 크릴 오일은 더 취약합니다. 일단 얘네들은 안에 색소가 있죠. 그래서 오일 자체가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다지. 산패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색깔 확인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산패 측정 자체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 더해서 그나마 산패 측정을 어떻게 잘 했을 때 검사 결과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여기 PV고 여기 AV, 토톡스예요. 자, 여기가 크릴 오일인데, 자, 모든 항목에서 다른 오일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산패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산패에 취약하다는 거죠. 품질 관리는 더 어렵고요. 이 크릴 오일 산패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좀 자세히 만들었던 게 있으니까요. 여기 카드 올려드릴 테니 혹시 필요한 분들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결국 중요한 건 유통 과정에서도 그게 안정하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자, 청정도를 많이들 중요하다고 또 생각을 하시는데, 요새는 정제 기술 발달했기 때문에 뭐 중금속, 오염물질 이런 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것들은 뭐 중간에 혼입이 돼서 오염될 일도 없죠. 이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 산패 검사 신설로 전보다는 국내 상황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이런 유통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프레시한 거 사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2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유통이 되면서 소비자들은 구매를 해가는데, 제조된 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과 캐나다에 171가지 제품을 조사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50% 제품만 적합했습니다. 뭐 정상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개판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겠어요? 식약처에서 확인해 주지도 않고 소비자가 유통 산패 안정성을 따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유통기간 동안 산패 검사를 한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사실 찾기는 쉽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나마 제가 산패 안정성을 확인을 해서 지금 좀 오랫동안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에스키모 3 제품인데, 자, 이 제품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유통 과정의 산패 안정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면 상관이 없어요. 에스키모를 예시로 드리면 스테빌리티 테스트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제조품에 대해서 산패 검사를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PV 밸류 처음 0먼스 그리고 36먼스 5 이하여야 적합한 제품이거든요. 지금 36개월 동안 한 번도 5를 넘어가질 않죠. 자, 그 다음 AV입니다. 이건 20 이하여야지 적합한 제품이고요. 마찬가지로 16개월간 20을 넘어가는 그래프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함유 성분, 불포화 지방산 부분, 그리고 EPA, DHA, 그리고 항산화 물질 보관되는 과정에서 뭐 변질이 되거나 이렇다면은 함량의 변화가 있겠죠. 하지만 함량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끝까지 잘 유지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16개월 자료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자료들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오메가3 산패는 오메가3의 효과와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오메가3 산패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유통 과정에서의 안정성까지 담보하기는 어려워요. 자, 이 결과가 아까 세 편의 문헌에서 나왔었죠. 흔하게들 직구로 구매하고 계시는 뉴질랜드산, 호주산, 캐나다산, 미국산 건강기능식품들,
뭐 청정국가 이미지도 있고 뭐 잘 만드는 곳들 뭐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고 구매를 하시지만 사실 이런 문제들이 토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제품 선택 시 허가 시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도 그 안정성이 지켜지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정말 안전하고 내 몸에 좋은 오메가3를 고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안전한 오메가3 섭취를 하기 위해서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이 산패 검사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상 유통기한 전체 기간에서의 산패 검사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정세훈 약사였습니다. 산패 여부 확인은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다. 네, 잘 기억하시고 올바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세훈 약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정세훈 약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문의를 하실 수 있고 제가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공개 댓글만 가능한 곳이다 보니 아무래도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정보를 클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